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이 부도날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자, 오늘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나왔어요. 지난주보다 15,000건 줄어든 19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가 예상 21만 5천 건보다도 적은 상태인데요. 아니, 도대체 고용이 둔화될 여지가 안 보여요. 지금 노동시장은 너무 타이트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연준은 매파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오늘 나스닥은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또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너드 누님이 등판해서 불을 꺼주셨는데요. 인플레는 몇 달 동안 감소하고 있다. 근원상품, 주거비 얘네는 예전부터 감소하고 있었고 문제가 됐던 서비스랑 임금 감속에 대한 잠재적 징후도 나오고 있다. 야, 그리고 기업들 마진도 압축되고 있으니까 이게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나왔던 임금 물가 나선이랑은 결이 달라. 인플레 급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제약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덧붙였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좋은 말들을 해주십니다. 일자리도 감소하지 않고 인플레가 떨어지는 연착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다가 총수요도 완화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괜찮다. 플러스로 금리 급등한 게 아직도 적용이 안 됐다. 굳이 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다라는 진짜 시장이 좋아하는 발언들을 그냥 패키지로 선물 세트로 해주셨어요. 덕분에 나스닥은 무섭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 판에 안 낄 수 없지. 이걸 어떻게 보고만 써! 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야, 중앙은행은 우리는 금리 더 올릴 거다. 0.5에서 0.75도 본다. 야, 그리고 시장? 야,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할 거야. 까불지 마. 라는 매파 중에 매파 발언을 해주면서 유럽과 미국채가 동시에 급등을 합니다. 반대로 다시 나스닥은 꼬라박으면서 결국 마이너스 0.9% 선에서 마무리 짓는가 했더니 나왔어요. 야, 여기서 또 다이나믹하게 장 마감 뒤 넷플릭스가 축포를 터뜨렸어요. 7%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 선물이 순식간에 양봉을 띄웠는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넷플릭스 실적 이거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이 처참하죠. 0.59센트를 예상했었는데 0.12센트로 크게 미달했어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폭등을 하냐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넷플릭스는 컨텐츠 만드는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이 정도 미스는 투자를 좀 더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 실적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힌트를 드리면 저도 이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니,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구독자예요. 구독자. 넷플릭스 매출의 99%는 구독 매출이기 때문에 이 구독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글로벌 가입자가 이번 분기 무려 760만 명이나 늘면서 예상치인 450만을 아주 크게 상회했죠. 그리고 이전 분기 240만 명에 대비해서도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부터 광고를 포함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서 더 많은 구독자가 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넷플릭스 측의 발표가 있었죠. 이 덕분에 장우 나스닥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이 부도날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아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고요? 급등한 건 맞지만 사실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미국의 디폴트 확률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 보험 상품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것 같으면 그 보험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디폴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백악관 사이에서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거의 개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증시를 흔들기에는 충분한 요인이 되거든요. 월스트리트를 흔들어 봅시다. 연방정부 같은 경우 오늘부로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를 다 채우게 됩니다. 아니, 이 부채가 꽉 차면 큰일 난 거 아니야? 아직은 디폴트가 아니에요. 미국 재무부가 연준의 금액을 예치해 두거든요. 그 금액까지 다 써야 디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채 한도 협상 없이는 올해 8월경에 앵꼬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날을 우리 X데이트라고 해요. 당연히 그 전에 처리가 되고 디폴트는 면할 거예요. 이게 사실 연례 행사였어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매년 동안 민주당은 늘려달라고 하고 공화당은 부채 더 이상 안 된다고 하고 서로 정치적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부채 협상을 카드로 서로 이용을 해왔어요. 결국 디폴트는 없을 겁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미국 정부에 결국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국 정부도 돈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당분간 정부도 긴축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연준과 정부가 동시에 긴축을 한다는 말이고, 이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말이고, 또 증시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 디폴트 안 될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반응하는 이유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런 배드 뉴스들이 더 많아져도 주가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진짜 바닥, 찐바닥이 크게 머지 않았을 거라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